자, 계신 분들 있으면 누가 계시는지, 그리고 뉴스로 너무 많이 봤죠? 1, 2, 3이라고 그러는데 12월 3일. 저도 뭐 특별히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안녕하세요. 이나님. 하지만 문종탁 TV 구독자분들께는 사실 동덕여대 사태, 뭐 민희진 사태 라이브 했었나요? 어쨌든 조회수도 많고 이랬는데 동덕여대는 동덕여대 대학교 내부 사정이죠. 민희진도 뭐 사실 거지 정승 걱정하는 거죠. 뉴진스나 민희진 걱정하는 게. 근데 12월 3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밤 새벽 계속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명서도 냈죠.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예, 위헌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탄핵을 하냐 마냐 내일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는데요.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게 국정원 차장에 의해서 폭로가 됐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요. 제가 뭐 여기에 얻어서 조회수 얻을 일도 없고 뭐 제가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인분들이 시사 이슈인데 이거 역사상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의무감에 켰습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제 얘기부터 해볼까요?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뭘까요? 비상계엄은 여러분 세대 중에 80년대 이후생들은 비상계엄이 생애 처음일 거고 그것보다 조금 1세대들 예, 애기였을 때 비상계엄이 있었죠. 12.12 사태 이후에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그리고 그 전에 뭐 유신을 경험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시청자 중에서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그만큼 희귀한 거죠. 민주화되고서는 비상계엄이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요건이 있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이에 준한다고 하면은 뭘까요? 전시나 사변 정도 됐다는 거죠. 전시는 전쟁이죠. 나라 대 나라 싸우는 거. 전시하대 우리나라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와 전쟁이 벌어진 때죠. 전시, 비상시국, 사변. 예, 요즘은 이렇게 한글빨만 해도 뭔지 딱 알 수 있죠.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어 병력을 사용하게 되는 국가 사태나 난리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했을 때 계엄 사령관 진짜 잠깐 했죠. 그 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이었나요? 아, 그분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버리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예, 국회에 병력이 가는 것도 몰랐고 자기가 계엄 사령관이 된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죠.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세운 거죠. 예, 결국 국군 통수통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한 일이죠. 둘이 또 충안구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가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로 사람들 보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볍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이때만 가능합니다. 전시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왜 그렇습니까? 군이 동원되기 때문인 거죠. 군대가 보통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 내란죄 얘기는 나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죠. 일단 맨 처음에 비상계엄이 있었으니까요.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죠. 전시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아니었으니까요. 뭐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랬다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헌법이나 법률 테두리 내에서 위법하진 않게 한 것이죠. 근데 그걸 이유로 한다?
그리고 뭐 포고령 보셨습니까? 포고령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계엄 선포하면서 했던 단어들이나 말들이 되게 비슷해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제가 채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채팅 확인이 안 되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느라고. 예, PD가 알바 대학생인데 네, 막내 사촌 동생이죠. 근데 거의 지금 어버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저도 이제 방송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구독자들한테 사실 좀 죄송한 일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자, 창피한 일이죠. 지연님 잘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프레임 좀 잘린 거 아닌가요? 저 부분이 괜찮습니까? 예, 지연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AA님. 예,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다 많이 보셨던 거니까 제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예, 헌법에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 77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77조 제자를 붙이는 게 보통 법률 내용인데요. 헌법 제77조 제5항으로 기억하는데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가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하는 거죠. 이때 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한덕수 총리가 가서 이 사람을 되게 막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데 예, 해제하라고 해서 겨우 해제했다는데 해제 안 했으면은 내렌죄겠죠. 헌법 위반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진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 계엄 해제하려는 거를 방해 못하게 한다. 그럼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란죄가 무시무시한 죄인데 제가 저도 변호사지만 시험 변호사 시험 보고 예전에 사법 시험이 있었죠. 또 사법 시험 볼 때 솔직히 뭐 내란죄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부 거의 안 하죠. 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내란죄는 형법 87조죠. 글씨 잘 보이십니까? 중범죄 중에 중범죄인데 이래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죠.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위에 썸네일도 보면은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폭동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아, 흑복을 입었죠. 707 여러분 제가 강철 부대 즐겨 보는데 어제 또 여군 특정 했죠. 707이 탈락했어요. 어제 보셨습니까? 707은 대테러 특수 임무단인데 거의 뭐 특전사 중에 특전사죠. 흑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갔죠. 계엄 시에도 국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계엄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죠. 국회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진짜 뭐 바보 같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 예, DDA님 영화에서 전두광 서울의 봄이었나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이러죠. 영화 제가 또 영화동호회 회장인데 서울 변호사에 작년 이맘때쯤 본 것 같은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 영화 같은 일 지금도 지금 지속 중입니다.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아, 예, 아마 과대망상증이나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고 조치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경고 목적이라고 변명을 했죠. 근데 이제 변명이 이미 드러나고 있죠. 국회의원들 체포하겠다.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래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넣어줬죠. 그냥 밖에 있다가 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거를 지금 국정원 1차장인가요?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러면은 뭐 경고를 위한 변명은 아닌 게 되죠. 실제로 뭐 얘기를 해서 한다는 게 특전 사령관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정원 차장뿐만 아니라 특전 사령관에게는 지금 707일 국회에 가는 사정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헌 문란 목적범이거든요. 목적이 추단이 되겠죠. 왜 국회한테는 해제권을 줬을까요? 그래, 계엄이 이렇게 엄중한 거잖아요. 군이 국민 포고령 보셨습니까, 여러분? 포고령 보면은 뭐 말도 안 되죠, 진짜. 포고령에 뭐 국회 정당 활동 뭐 이거 다 못하게 하고 또 전공의들 파업하는데 안 돌아오면은 처단한다. 여러분 전공의들은 파업하는 게 아니라 사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직이 없어요. 예. 전공의가 의사고 뭐 의사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직해서 다른 데 가 있고 더 이상 전공의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48시간 내에 안 오면은 처단하겠다? 근데 그 용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다고 전 국민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어조랑 뉘앙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포고령 누가 썼냐 막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해제권은 국회에 있죠. 왜냐면 지금 헌법은 1987년 헌법입니다. 1987년 헌법 되게 오래됐죠. 이거 바꿀 필요가 있는데 1987년 헌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 6월 항쟁 이후에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경험한 이후에 생긴 헌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제로 대항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없애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고 변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뭐 한동훈 대표서부터 한 게 특전사령관에 관한 동선 전화로 파악하고 국정원 차장한테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얘네들 체포하라고 하고 그렇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맞다면은 국헌 물론 목적은 목적범이지만 맞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확신범이라 이게 뭐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 전 세계의 개망신이 된 거죠. 사실관계는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법률가로서의 전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엄 해제 방해해서 못하겠다.
예, 이거는 국헌 물론 목적이 맞죠. 형법 87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한번 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law.go.kr 가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나옵니다. 예, 여기 형법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변호사들도 다 법을 외우는 건 아니죠. law.go.kr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본문에 화면이 잘 보이세요? 본문 이렇게 누르면은 각칙 쫙 보이죠. 너무 작게 보이나요? 키우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글씨가 보이나요? 너무 커졌나요? 자, 어쨌든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는 없을까요? 자, 이게 뭐 처음에 내란해제 나오고요. 1장에 내란이 뭔지 87조 내란죄 대한민국 전부 또 일컬어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묵직할 목적으로 폭동에 일차 내란 넣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실 테니까. 자, 형법입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시죠? 80조 내란죄입니다. 국가 권력 중에는 국회 권력도 있겠죠. 국헌 문란, 목적을 지금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폭동.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고 사진들 많이 보셨죠? 영상을 다 봤는데 저는 707의 분들이 폭동으로 일으키고 그분들도 군인인데 명령을 따라서 갔겠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707이 마음 먹고 체포하려고 그랬으면은 못할까요? 총이란 게 뭐죠? 우리가 인질 강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9.11 테러할 때 비행기 있었던 테러범들이 수가 뭐 100명, 200명이었습니까? 몇 명만 있어도 장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폭력은 무서운 겁니다. 특히 총칼이 있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국회의원들이 뭐 대항했을까요? 전혀 안 그렇죠. 707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인데 그만큼 그 군인들조차 이거는 국헌 물론 목적이다. 국가 권력 배제하고 국헌을 목회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폭동을 집단적 폭력 행위를 써서 사회 안전 질서 어지럽힌 일입니다. 뭐 폭동에 해당하는 여부? 여러분 총 들고 가서 창문 깨고 들어가서 하는 게 707 군인들이 폭동 수중을 안 하고 방어적으로 하고 명령에 제대로 안 따랐던 위법한 명령이었죠. 사실 히틀러가 유태인들 죽이라고 한 것도 명령이었고 그걸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 이런 거 되게 인간에 대한 성찰을 주는 그 책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명령에 살고 명령해 주는 군인들이 이 너무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안 따랐다고 하더라도 707 우리나라 최고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깨부시고 체포하라고 했으면 폭동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은 미수도 처벌하죠. 그런데 윤석열을 내란으로 처벌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사실관계가 아직까지는 체포하라고 했냐 여부는 국정원 1차장이나 뭐 707 가는 거를 확인하고 전화했다는 내용의 증거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우두머리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기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형이죠. 여기는 뭐 몇 년 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두머리는 나라에 엄청난 위해를 대한민국에 위해를 끼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뭡니까? 징역은 역을 징한다는 거죠. 노가다 해야 된다는 거고. 금고는 금고형을 청하는데 보통 정치범한테 하는 건데요. 이래서 한자가 중요한 거죠. 금고 보관하는 이 금고가 아니라요. 자유형의 하나인데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 정확하게 하네요. 무기금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이 지금 엄청 크죠. 부하수행,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군인들은 다 면책됐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 없었죠. 예,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었고 지금 그런 건 안 했으니까요. 소리는 다 잘 들리십니까? 제 옆에 얘가 아. 예. 잘 들리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되게 잘 꼽았어? 자, 지금까지 내란죄랑 계엄에 대해서 요건이랑 이런 걸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텍스트만 있어서 그렇죠. 그림 같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저야 뭐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보수 진보가 있고 윤석열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13%로 떨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던 수준으로 가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이런 내란죄까지 연결되진 않았죠. 예.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이런 일은 없었죠.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도 유죄도 양쪽에서 욕먹으면서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판결문 분석들을 썼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돼서 외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런데 왜 진짜 이런 사람이었는지 진짜 아 그러니까 12 사태 뭐 얘기했는데 1, 2, 3 예. 이것도 아마 내란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국회 해제 안 받았다면 사실 완전히 더 이상 무슨 뭐 경고는 변명도 되지 않았겠지만 내란죄가 될 거를 알기니까 또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예. 국헌 문란하게 할 목적이 목적범위 나온 거죠. 지금까지 사실관계로는 예. 폭동은 707 들어가서 국회 깨부시고 뭐하고 이 사진들 끔찍하고 답답해서 그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 강철 부대에 707도 본선 못 갔죠. 깡미 뭐 이런 분들 저도 팬이기도 하고 한데 탄핵이 될 것이냐 탄핵이 돼야 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들 조심하시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이분은 생각이 바뀌었죠?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인터넷이 이거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잘 보이나? 이거, 이거 없애는 거 어딨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기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사실상 무전이네요. 예, 내일 오후 5시에 추진해서 2시간 땡긴답니다. 너무 제 얼굴까지 잘리는 건 좀 그러니까 제 얼굴은 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니? 아니 이렇게 하고 채팅을 덮을 순 없니? 내 얼굴은 이러고 가고 음, 이렇게 하고 내 얼굴 좀 줄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채팅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가? 예, 속보랍니다. 지금 탄핵안 표결 내일 오후 5시 추전. 탄핵 소추안, 탄핵안을 올리면 바로 탄핵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셨죠? 이렇게 올리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추천을 안 해서 재판관 7인이 돼야지 이제 심리가 시작되고 6인의 결정으로 이제 탄핵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6인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데 판단을 못하니까 제가 또 가처분 전문이죠.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6명이라도 심리할 수 있게 해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죠. 조경태 육선 의원이나 되셨는데 나이는 그렇게 많으시지 않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민주당에 있다가 일로 오셨죠. 조속한 직무정지 한동 본인도 뭐 체포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뭐 이 반응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뭐 자기도 이거를 앞으로 뺄 순 없냐? 채팅창 배경을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빼면 돼? 이러면 아예 채팅창 배경만 보이고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됐나? 너무 급조됐죠. 씨, 비상계엄 수준에서 이거를 제일 앞으로 나를 제일 앞으로 하려면 예 이거를 더 키워볼까요? 기사를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예, 당론이 참,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갑니다. 탄핵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뭐 직무 정지를 하려면 지금 윤 대통령이 내가 내각에 대해서 행정권의 통치 수반은 안 하겠다. 그리고 거국 내각을 야당에서 구성해 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예. 그냥 빨리 탄핵 소추했으니까 탄핵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빨리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결정돼서 파면한다 이렇게 받을 때까지 좀 오래 걸렸는데 물론 증거는 차고 넘치죠. 예. 계엄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사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비상계엄 평가도 이렇게 뜨네요. 칼럼입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기사 제목을 이렇게 칼럼이겠네요. 나무위키 벌써 올라왔네요. 한번 볼까요? 실패 원인 명분부재 부실한 계획 군 장악 실패 지휘체 세원법 계엄군의 비협조.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707에서 만약에 진짜로 동조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겠다 그랬으면은 하겠죠. 국민 지지 완전 실패했죠. 국회 무력화 실패했죠. 탄핵소추 둘 다 이제 둘이 충안구 1년 선후배 이분이 선배랍니다. 됐으니까 신윤계 계엄동조 의혹 추경호 적극적 계엄동조 제적 과반수면 되니까 사실 민주당만 가도 되는 건데 체포를 알았기 때문에 국회로 가라고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지겠죠 또.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다는 거고. 내란 사건이라고 벌써 뉴스타파 이런 데서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MBC는 계엄군 여기까지 확인 내란 총지휘자 윤석열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노동과 세계는 뭐 좀 이쪽을 센 거 같고.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하라. 수계는 무기 금고까지뿐이 없습니다. 한결에 약간 좀 좌우로 나눠선 그런데
한번 읽어보고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혹시 보이십니까?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윤석열 개헌폭동 내란죄인 세 가지 이유. 임재성 변호사, 사회학자. TV 좀 나오던 사람인 것 같은데. 변호사라니까 한번 보죠. 사회학자는 또 뭐야? 저도 사회학과 나왔죠. 연대 사회학과. 한번 볼게요. 광주항쟁 이후 태어난지도 모르겠는데 광고가 제거된 감사하네요. 제가 헌법 80조 보여드렸죠. 폭동이 있었는지 저도 처음 보는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예, 아닙니다.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이거는 좀 무슨 소설 쓰는 것 같은데. 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죠. 선포 자체가 폭동은 아니고요. 폭동은 폭력적 물리적 행위가 있어야죠. 범죄한지 모르. 어쨌든 선포는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된다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지우면 썼나? 제가 비상계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썼는데 기억하십니까? 다 써놓고서 지웠네요. 예. 전시 사변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서 할 수 있고 군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이거에 안 되면은 사실 요건이 아닌 거죠. 탄핵 요건 안 되는데도 민주당이 탄핵 계속 시도하죠. 근데 이거 자체가 폭동이다 이거는 좀 아니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국회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한 건데 계엄사용 포고령이 폭동이다. 저는 이걸 본 거죠. 계엄군 국회 장악이 폭동이다. 사실 이게 맞겠죠.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포고령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이건 아직 폭동까지 나간 건 아니고 이게 폭동의 실행의 착수죠. 국회에 들어간 게 예, 국회 공격한 거 이게 폭동이죠. 예, 대신 특전사 그렇죠. 이거 너무 야만이었어요, 사실. 전 세계 이제 CNN에서 보이고 우리나라가 국격이 너무 떨어졌죠.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받고 BTS 나오고 아파트 이러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아 우리 707이 이런데 쓰일 최강의 부대입니까? 아주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고 법조문 그대로고요. 제가 좀 낮춰서 쓴 칼럼도 있으니까요. 칼럼. 네, 제가 쓴 칼럼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옛날에 찍은 사진이죠. 권력은 잠옷보다 우스워져서 끝난다. 너무 우스워 보였죠. 3시간 만에 끝났고 꼬랑지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링크를 달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엄 선포한 거 보고 얘기를 좀 썼거든요. 사실상 5.18 이후에 민주정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된 적 없다. 되게 많이 썼죠. 헌법 70조 5항 얘기도 제가 썼고 헬기 세대에 탄 중과부적이 쪽수가 안 되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 보냈다는 게 이게 뭐 충안고 1년 선배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패싱하고 예 특수전이나 사령관은 군인들한테 체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적하고 숨는 모습 이게 제일 찌질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잘못을 했네 왜 이렇게 했네 얘기도 없어요. 끌려 나갈 것 같죠. 국무위원들도 반대했다고 지금 다 자기 살기 찾아 나가는 거죠. 당 대표가 바로 반대했고
고등학교 선후배끼리 비상계엄을 정했다는 것도 너무 우습죠. 대통령이 권위나 품격은 어디에도 없죠. 나와서 바로 또 비상계엄은 군을 동원해서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제한을 준 최후 수단입니다. 술주정 같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지지율 바닥 떨어지고 제가 이럴 거라고 다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희 대한변호사 비서고 이 헌법이 40년 가까이 개헌이 없었습니다. 낡은 헌법 재정비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적어도 단임으로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막가표로 안 나오고 다음에 또 재선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중임을 위해서는 이런 미친 짓은 안 하겠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도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해야겠죠. 군대 707 동원해서 국회 난입해서 체포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통치행위입니까? 예 그거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거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건데 대통령 본인이 대선 출마할 때도 왕자 쓰고 해서 미신 믿는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무시해버리면 이런 분이 법조인이고 검사였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저는 사실 707 응원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707을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썼다는 거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 국회에서 폭동 내란죄 제가 아까 전에 조문 찾아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더 필요하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얘기 잘 들리시나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예상하는 거였는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말에 성찬을 보탤 생각은 없었는데 TV에서 든든하게 믿고 봤던 707 국민왕들은 현실 너무 회의가 그러니까요. 근데 707 그 개별 군인들을 비난하지 말아주십시오. 군인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명령에 불복하고 가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카톡이 사람들 여러 명 오네요. 지인들이 참 보면서 이런 전체 채팅창 안 쓰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 이런 비겁하네요. 707이 마음 먹었으면 체포했겠죠. 하지만 뭐 특수전 사령관도 그렇고 707도 그렇고 국회의원 체포 이거는 위헌적이고 말이 안 된다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소화기 치 뿌리고 이러는데 민주당 보좌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시위들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근데 그 소화기 뿌린다고 해가지고 전 최력가스 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최력가스 뿌리고 방독면 쓰고 야간 투시경 달았던데 불 끄고 체포 못합니까? 뭐 적게 보면서 경고할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50명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들 체포하고도 남죠. 최정예 의원들 10명만 가서 실탄으로 진짜 한번 공포탄이라도 몇 번 총을 쏘면 다 제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고 목적으로 보냈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개전의 정이 없죠. 사실 그쵸 707 강철부대 W에서도 미리 녹화 방송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박보람 중사였나? 그 스나이퍼죠. 팍 쏘는데 그 350m 떨어진 데서 이제 겹치면서 팍 깨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707의 그 사격 능력이나 전투력 이런 게 그런 707을 테러들 막고 적국과 싸우라고 존재하는 우리 군인들을 국헌 목적으로 자기 정적 제거를 위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이거를 어떻게 없애니? 즐겨찾기 관리 이거 못 없애니? 보는 게 과거 돈 세 탭에서만 제가
너무 준비가 별로 없던 상태라 이렇게 됐는데 DOA님 말에 답변이 됐네요. 예. 707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의 문제고 국방부 장관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707 군인들이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리고 소극적 방어만 하고 이렇게 그분들도 우리 군이 그 정도의 절제와 사리 판단을 한다. 707에 대해서 비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윤만 봐도 이제 솔직히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홍 차장이 한동훈 체포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군을 동원해서 이런 걸 하고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이랬다는 게 국헌 물론 목적이죠. 대통령실은 없다고 했답니다. 반대하죠. 홍 차장이 거짓말하는지 뭐 이런지 밝혀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홍 차장 얘기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거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도 억울한 거죠. 자, 여러분 뭐 질문 받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답변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계시니? 자, 뭐 지한님, AA님, DOA님, 예, 잘 들리셨으니까 본인 의사를 좀 줘보십시오. 켜놓고 다른 걸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궁금하신 거 이재명 뭐 대표 판결문도 다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 혼자 떠들 필요는 없어요. 뉴스에 다 나온 거고 아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얼굴 왜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나오네요. 탄핵. 한동훈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무정지가 뭘까요? 대통령 직무를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뭐 이재명 대표도 한 얘기지만 뭐냐면 더 이상 대통령 하면 또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좀 미친 사람이니까 그건 이 사람들 생각을 제가 추측해서 얘기한 겁니다. 미친 사람이니까 또 이러다가 북한의 미사일 전쟁 시작 이러면 진짜 계엄이죠. 이렇게 해서 상황 타개를 할 거 아니냐? 타개는 아니고 모면 정도. 그러니까 뭐 명태균 이슈도 있었고 김건희가 제일 컸죠. 어찌 보면은 비현실적인 로맨티스트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이 이슈들을 계엄 이슈로 덮으려고 하다가 탄핵되고 깜빵 내란죄 수사 기소 처벌 뭐 이 루트죠.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진짜 계엄이 되니까요. 전시라고 했잖아요, 계엄이. 근데 아직까지는 군 통수권자니까 뭐 지지율이 13%라고 하더라도 전쟁 시작하면은 그때는 진짜 그때 계엄하면은 계엄이 합법으로 되는 거죠. 예, DDA님. 사실 북한 미사일 시나리오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당장 직무정지 안 돼서는 가능할까요? 그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직무정지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아직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입니다. 근데 군이 이걸 따를까가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무슨 양구나 이런 전방 쪽에 갔다는 첩보들도 나오긴 있는데 북한하고 국지전이라도 발생되면 그때는 계엄 요건이 되죠. 계엄 요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엄 요건이 뭡니까? 전시잖아요. 전시에는 모든 게
군 위주로 돌아갈 수뿐이 없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한가한 소리라고 보는 거죠. 왜 전쟁이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 뭐 김민석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그 계엄 사령관이나 지금 국방부 장관 대리를 하는 차관에게도 지금이 전시입니까? 지금이 사면 상황입니까?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요건이 안 되는 거. 비상계엄이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뭐하고 이럴 수가 없죠. 다 막겠죠. 통신도 막고 언론도 막고 뭐 기자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만 데스크를 지금 그 친구들이 보는데요. 부장 정도 되니까 걔네들이 못 보고 계엄사에서 와서 보는 겁니다. 언론도 제한되고 통금이라고 하죠. 커퓨라고 해서 야간에 여러분 나이트 가고 이런 것도 못 할 거예요. 그럼 기본권 제한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정지 해야 된다. 이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본인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론을 정하는 것도 되게 웃기죠. 추경호 이 원내대표니까 사실 국회의원인지 여부 배지가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려면 좀 많이 꺾고 치사한 겁니까? 여러분 방청석에 가서 방청을 하던가 하는 거지. 다 여러분 신분증 맡기고 확인하고 합니다. 불체포 특권 이런 건 다 국회의원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이분도 국회의원 하려고 한 거죠. 불체포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국민의 대표는 국회 구성원이라고 돼 있네요. 구성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원내 대표니까 우리는 배지들 대표고 너는 그냥 일반 당원들 대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갈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추경호 이 양반도 관료 출신이고 저울질을 하겠죠. 아, 윤 따라가다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뭔 소리냐 나한테 얘기는 하고 해라 왜 니들이 당론을 막 정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오늘 체포 명단에 있었다 체포조가 있었다 이거를 듣고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이걸로 선회를 한 거죠.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멘탈이고 사고고 정신 상태면 약 돈 거죠. 예, 정신 나간 사람인 건 맞고 과대망상증인 것도 맞고 경계성 장애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지지율 13%가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707을 국회에 보내서 체포하려고 했다? 자기 의사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력 중에 최고 무력 수단인 군을 동원해서 예, 직무정지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이제야 좀 얘기하네요. 쿵이햄님, 쿵이햄 무슨 뜻일까요? 윤석열의 말로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는데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면 계엄이 정당성을 가질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있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나? 그리고 물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견 뭐 논리가 있어요. 그뭐 통계적으로 보나 좀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는거나 관리가 좀 소홀하거나 선관위에도 제 친구가 있는데 황모 씨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모 씨가 답변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선거가 언제 있었죠? 만약에 선거 직후라 확실한 증거가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 발표를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도 뭐 사후 영장을 통해서 압수물을 확보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지난지도 한참 됐고 계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서 확보한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마약 수사할 때 특히 이 위수증, 줄여서 저희는 위수증이라는데,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독구독, 독수독과 수가 이제 나무 수잖아요. 수목할 때 과일,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열매다. 그죠?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예,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고요. 뭐 선관위로 뭐 군인들을 갖고 와가지고 뭘 뜯어오고 뭐 해서 한 것을 증거로 또 쓸 수가 없겠죠. 형사소송법에서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대 증언까지 질렀는데 참패한 걸 못 받아들이나 봐요. 그렇죠. 그 제가 처단이란 문구 이런 것들을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전공이 48시간 내에 복귀하고 안 하면 처단한다. 평상시 이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걸 보여주죠. 정치는 컴프로마이즈, 타협이죠. 반대되는 사람들하고 조율하고 내 거 양보하고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사병이라고 하죠. 검사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검사는 자기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거악과 싸운다, 악과 싸운다는 이런 좀 뭔가 영웅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치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 잘못된 사람. 그래서 대통령실에 남는 사람들도 직원하고 충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경로에서 혼자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엄해야 된다고 다들 벙쪘겠죠. 아 미쳤네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하면 또 난리 치니까 우려만 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예스맨들만 남아 있었고. 마약 검사는 아니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폭탄주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죠. 알코올성 치매가 생기죠. 저도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뭐 바이든도 약간 인지 능력에 저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마약은 아닌 것 같고 알코올성 치매는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나이도 있고 술을 계속 먹으면 의사들이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뇌에 이제 장애가 생긴다고. 전공 기본권 한번 건드려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젠 국민권 기본권 건드리는 거죠. 쿵이엠님이 전공이 출신이신가요? 예.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체포 명단 있잖아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체포 명단이 누가 있었나요? 계속 한겨레만 나오네. 씨, 뭐 한겨레만 나와. 어쨌든 보면 여기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이죠.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죠. 조국. 아니 조국이나 사실 이재명 이분들은 형사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걸 못 견뎠네. 방송인 김호준 씨, 뭐 쫄지마 씨발 막 이분인가 털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인 전 대법관,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죠. 김민흥 촛불행동 대표. 예, 다른 것보다 이제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쇼킹이죠. 야, 자당의 당 대표를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수개고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 왜 자기 마누라 계속 건드려? 왜 특검하라고 해? 내가 너 키워줬는데 이 배신자 배반! 죽어라 넌 체포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사람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체포하겠다는, 아, 국민의 기본권 이런 건 마인드에 아예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한 거겠죠? 사실이라면.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한 거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지금 체포 명단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홍일찬이 봤지? 방첩사 두어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예, 국헌 문란 목적이 맞죠. 예, 제일 야당의 당 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자당의 당 대표까지. 아,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는 사람들 같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정원 제1차장? 뭐 국정원 육사 출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5년 단임이죠. 왕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을 안 뽑고 이재명 같이 그냥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들이 당신의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헌 위법적인 걸 지시하면은 폭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 안타깝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더 궁금하신 게 없으면 지금 몇 분 계시죠? 예. 저희 이 여섯 분들에게는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에 좋은 일들만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연락처 있으니까 이 여섯 명 분들은 아이디를 말씀하시면 제가 직원을 통해서 이 아이디를 확인해 놓으라고 하고 이 대화명으로 얘기하셔서 문종탁 TV 2024년 12월 6일 라이브를 들었다. 내 대화명은 DDA다. 내 대화명은 지안이다. 내 대화명은 니서다. 내 대화명은 쿵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법률 상담이나 뭐 다른 상담 20분 동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법부 법원에도 법관을 파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계엄을 하면서 제가 더 웃긴 거는 이제 제가 이 올린 칼럼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습다는 거죠, 너무. 원래는 무서워야 되는데 계엄 사령관은 좀 안 됐어요. 박한수 사람 되게 좋아 보이던데 예 명령했습니까? 했습니다.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인데 바지사나에 앉혀놓고 충안구 선후배끼리 방첩사 껴가지고 한동훈 포함해서 지 맘에 안 드는 사람 707 이런 특전사 통해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뭐 종북 세력 빨갱이라고 덮어 씌운 다음에 국회 창문 깨가지고 들어가고 내란이 맞습니다. 아닐 수가 있나요?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니까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제가 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내란죄입니다 막 이렇게 누가 선포가 내란이다 막 이런 저런 칼럼은 못 쓰고 폭동은 국회에 들어와서 폭동이 실행된 거고 사실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안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내란 수계가 되는 거죠. 그때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죠. 예. 미수는 감경 조항이 있으니까 타협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검사했을 때도 그냥 무대뽀로 달려들어서 발기발기 하는 수사, 제한이 없는 수사,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업보는 본인이 업고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솔직히 저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라 정의나 뭐 이런 기본적인 법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전과가 많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낫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거기서 무슨 쪼가리 같은 임명장도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인지는 몰랐고 탄핵은 개인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런 내란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계엄을 했고 또 남북 분단의 군사 대치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또 모르겠어요. 이런 걸 겪어서 뭐 이재명 뭐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용의 주도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예.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거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갑자기 계엄해가지고 계좌 동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고 경제가 망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9시 뉴스 잘 보시고 오늘 궁금한 거 받고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영화에서만 있었던 일 얘기도 해주시고 또 707 얘기를 했는데 707 미워하지 마십시오. 707은 잘못이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잘못한 것이죠. 어쩌라고 내 거 안 보고 예 여러분 이제 9시 뉴스나 뭐 딴 것도 보시고 오늘 보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사무실 번호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아 이거 창 예 이거 보이십니까? 제 걸 좀 치워야겠네. 내 거 어떻게 치워? 예 보이시죠? 저희 사무실 0269525828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옐로나이프 오로라 보러 가는데요. 오로라 사진도 올려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사실 전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 6.25 사변도 겪고 전쟁도 겪고 독재도 겪고 하면서도 민주화도 이뤘고 산업화도 이룬 나라입니다. 예, 이번 윤 대통령의 유연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도 군이 자제를 했고 또 국민의 힘도 정상적인 18명의 국회의원들은 표결을 했고 그래서 190석으로 제적 과반수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체제는 돌아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707을 욕하지 마십시오. 예,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명령이 문제인 것이지. 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으로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폭력 행위를 안 하고 어떤 인적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게 사실 군인들이 707이 최대한 자제했다는 거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욕을 하려면 국가 통수권자로서 정적제고를 위해서 군을 동원했던 군 통수권자가 문제겠죠. 예. 자, 탄핵은 예, 직무 정지하기 위해서 탄핵하는 거죠. 탄핵돼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직무가 정지된 걸 보고 싶어요.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제가 좀 이런 예언이 좀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 거의 다 맞았거든요. 법률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명계에서 이탈표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건희 특검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무기명이라는 건 누가 했는지 계엄 해제는 이름이 드드드 뜨면서 나오잖아요. 하지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동동여대처럼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탈표들이 나오겠죠.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안 되면 또 탄핵 올리고 뭐 하겠지만 조국 대표는 12월 10일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당 이름이 조국 혁신당인가? 자기 이름을 당연 저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조모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좀 너무 나르시스트적이고 과대망상증 걸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 할 수 있는 거와 하는 선을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정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123 사태라고 하나요? 12월 3일 그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때도 저도 뭐 밤새면서 봤는데 와 대한민국이 40몇 년 전으로 돌아가냐 군부가 이렇게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산 거죠. 그 윤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완전 개쑥대밭이 됐는데 예. 탄핵돼도 할 말 없는 거고 또 보수에서도 뭐 탄핵되면 다음에 이재명 아니냐 그런데 예 윤석열이 자초한 위난이기 때문에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확정이 있어야겠지만 지금까지 사실관계로 실제로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 체포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 깨부시고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다 해.
북한 문란 목적에 맞고 폭동에 맞죠. 법률가가 뭐 정치적 지지는 있겠지만 그 정치적 지지 여부에 따라서 뭐 변론하려고 하는 모습도 서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제가 또 말의 성찬에 하나 얻는 것도 저도 사실 별로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또 별로 남아있는 구독자들이 별로 없죠. 시간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좀 미숙하게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법률적으로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사 순간에서 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하긴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